이 반탄 집회는 전국 광역도시를 돌면서 대규모로 열렸었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석을 했었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한길 씨가 오늘은 구미 집회에 참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에 앞서 아침에는 헌법재판소 앞을 찾았는데요. 보고 오시죠. 지금의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모습들 보면 민주당은 없습니다. 민주당도 저를 새로 깨어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재명 같은 지도자는 대한민국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음에 또 나은 후보 나오고 보수에 또 좋은 후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법과 질서에 근거해서 민주주의 방법으로 지도자 뽑고 그게 나아가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합을 원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로 탄핵을 각하시키면은 법적인 문제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도 통합하게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각하 결정되고 나면 저는 2035 세대에 또 부르짖을 겁니다. 이제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원칙과 상식이 살아나려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통합하고 그동안 발견됐던 수많은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가 아침부터 좀 열변을 토했는데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후보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구미로 내려갔거든요. 오늘 1시부터 구미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장동혁 의원까지 참석한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 구미가 사실 상징성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서 좀 결집을 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TK의 그것도 국민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그걸 새를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전한길 씨의 말이 앞뒤도 맞지 않고 자기 주장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하면서 마치 공정한처럼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법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상식이고 법입니까? 저는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이 정말 상식적이고 법적인 문제라면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옹호만 하려고 하지만 각하를 내리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틀린 말도 많이 하세요. 어떤? 탄핵의 사유가 예.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외환과 그다음에 내란 두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탄핵의 사유는 그러니까 상당한 내용의 법률과 헌법 위반일 때 탄핵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형사재판,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 형사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할 때 내란과 외환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잘못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본인이 정말로 그러니까 한국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분한테 배우는 분들이 한국사를 제대로 잘 배울 수 있을지 좀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상식을 얘기하려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 행동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죠. 각하가 되라고 그러고 또 일부 연설에서는 헌재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법과 상식입니까? 법을 지키는 건 법치주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각하가 되면 그거 따르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저는 그 얘기 한 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각하만 얘기하지 말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한다고 하면 그 파면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법치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오늘 이제 구미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예. 마지막으로 TK에 있는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서를 좀 끌어올려서 여론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과 함께 정치권의 막판 장외 여론전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건데 저희가 전략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보수 스피커를 좀 전면에 내세우고 또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면서 헌법재판소를 좀 포위하는 듯한 그런 전략을 또 취하고 있고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보다는 또 헌법재판관들의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각하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를 좀 1순위로 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식이라든지 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장외 집회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대해 비명계의 지금 현재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용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먼저 전략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전한길 씨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어제 헌재 주변을 돌며 각하 길 걷기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현장 영상 만나보시죠.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 우리 국민적인 염원을 담아서 걷고 또 걷겠습니다.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부디 헌법재판관분들께서는 반드시 각하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고. 네, 아까 국민의힘 전략에서 보수 스피커를 앞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강성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는 이 전한길 씨가 여당 의원들과 좀 함께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양날의 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전한길 씨가 거의 국민의힘 당대표급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의원이 단식을 하시면 거기 가서 이렇게 목도리를 씌워준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방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의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서 시위도 하고 걷기 행사를 한다든가 이거 당대표급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그 비대위 체제인데 비대위원장이 계시지만 전한길 씨를 거의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전한길 씨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예. 보수층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도층은 거부감을 듣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수의 결집, 지난 1월부터 보수의 이 탄핵 반대 집회의 세가 늘어나는데 저는 전한길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예. 그와 동시에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악효과도 분명 전한길 씨의 발언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오늘 오전에 하셨다는 발언 들어보면 갑자기 통합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과거에 2달 동안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헌법재판소 만약 인용하면 처벌받을 것이다. 그들은 을사오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강한 발언들을 내세웠었거든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각하되면 나는 통합을 할 것이다라고 했지 인용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까지의 과거 발언으로 봤을 때 했던 과거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는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분열, 아마 탄핵 반대 집회 세력들을 뭔가 동조하고 뭔가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전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발언이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 때문에 전한길 씨를 앞세우고 뭔가 이러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럴수록 중도층의 마음은 멀어지고 만약에 조기 대선 열리게 되면 결국 조기 대선은 중도층 확보 싸움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게 조기 대선에서 전한길 씨라는 존재는 아마 버릴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가 돼서 악영향만 끼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결집에는 어쨌거나 좀 영향을 효과가 미쳤죠. 있었지만 그렇죠. 중도층 또 이탈에 좀 악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민의힘 전략 3개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탄핵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한다는 건 결국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2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구속 취소 결정이 받아들여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용이 됐습니다.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주기현 판사의 결정문을 보면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됐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함께 근대 형사법, 즉 피의자가 우선돼야 된다.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그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양쪽으로 돼 있죠.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리인단, 그다음에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인단. 예. 이렇게 물론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양쪽 다 적법 절차가 잘못됐다. 지금 과정이 잘못됐다. 이거를 초점으로 계속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힌 거예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됐네 하니까 이게 적법 절차의 문제를 더 부각시켜야 된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적법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다가 더 크게 부각을 시켜서 각하라는 건 뭐냐 하면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요건 자체가 사실 심리할 이유가 없다. 예. 그러므로 요건이 안 갖춰져 있으므로 이것은 각하, 즉 들여다볼 이유조차도 없다는 거거든요. 통합을 얘기한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로 가면 누구누구는 뭐 인용, 누구누구는 기각, 몇 대 몇. 그럼 그 퍼센티지만큼 국론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각하됐다 그러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절차적인 어떤 요건이 잘못됐다라는 선에서 그냥 그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지금 계속 8대0, 즉 지금 계속 탄핵과 관련돼서 29번의 탄핵 중에 거의 다 기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바로 이렇게 국정 운영을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이런 탄핵 때문이다라는 논리가 같이 연결이 돼서 각하 쪽으로 아마 전략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